아이고, 무릎이야. 오늘도 시작이구나.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든 통증이 하루를 지배하는 순간. 참 무력하게 느껴지시죠? 안녕하세요. 통증 재활 분야에서만 35년을 보낸 박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 늘 땅을 딛고 있는 발바닥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일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씀드립니다. 82세 이만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을 10군데도 더 다니셨지만 나이 탓이니 견디세요라는 말만 들으셨죠. 제게 오셨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어르신의 발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발바닥 근육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혈액순환도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특별한 족부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3개월 만에 어르신은 지팡이를 버리셨습니다. 박 선생, 내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네. 손주들이랑 공원도 걸을 수 있다니. 어르신의 기쁨의 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체인과 같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2600개의 신경 말단과 7000여 개의 신경 분지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척추를 통해 온몸과 연결되어 있죠. 발바닥이 굳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그 영향은 족저근막을 타고 종아리, 무릎, 허리, 심지어 목과 어깨까지 전달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단히 묶인 밧줄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 끝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쪽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막과 신경도 이와 같아요. 발바닥의 문제가 무릎과 허리, 심지어 목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저는 발이 아픈 적이 없는데 무릎만 아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놀랍게도 발바닥 문제는 초기의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같이 하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죠. 마치 물이 새는 지붕 아래 맨 마지막 층에서만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발바닥 관리를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손녀에게 직접 뜬 스웨터를 선물할 정도로 어깨가 좋아지셨어요. 내가 좋아진 건 발바닥 때문이었어?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 할머니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뻣뻣하거나 아프진 않나요? 혹은 오래 걸은 후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발가락이 저리진 않나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발바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발바닥만 관리한다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경우 발바닥 관리만으로도 전신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것은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90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허리가 너무 아파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수술대에 오르면 내려올지 모른다며 두려워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족부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는 방법이었죠.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예전처럼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가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농담 섞인 원망이 기억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족부 자극 패치법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발바닥의 특정 지점에 패치를 붙이는 방법인데 이것이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먼저 왜 발바닥 관리가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은 반사구역이 가득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발바닥 반사점을 이용해 전신 질환을 치료해왔죠. 현대의학에서도 족부 반사요법의 효과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뜻이죠. 또한 발바닥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잘 되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63 정명숙 여사는 10년 넘게 목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견인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족부 자극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느끼던 목의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발을 관리하니 목이 좋아진다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정 여사의 경험은 족부 관리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뿐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전신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여러분께 실제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족부 자극 패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속 루틴 5가지도 함께 공유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통증 없는 삶이 발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발부터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을 때 충격 흡수가 잘 되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63 정명숙 여사는 10년 넘게 목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견인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족부 자극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느끼던 목의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발을 관리하니 목이 좋아진다니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정 여사의 경험은 족부 관리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뿐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전신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여러분께 실제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족부 자극 패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속 루틴 5가지도 함께 공유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통증 없는 삶이 발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발부터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제가 35년간 검증한 족부 자극 패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 단계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 준비하기입니다. 잠자리 전 따뜻한 물에 소금 1숟가락 넣고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을 제거합니다. 물에 담그기 어려운 분은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78세 최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발바닥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니 놀랍네요. 둘째, 통증 반사점 찾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과 연결된 반사점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엄지발가락 아래쪽 볼록한 부분, 허리 통증은 발바닥 중앙 오목한 부분, 어깨나 목 통증은 발 바깥쪽 중간 부분을 찾으세요.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단단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통증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65세 김철수 어르신은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했는데 왼쪽 발 가장자리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하고 놀라셨죠? 이것이 어깨와 연결된 반사점이었습니다. 셋째, 반사점에 패치 붙이기입니다. 특별한 패치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 파스나 동전 크기의 반창고면 충분합니다. 찾은 반사점에 패치를 붙이고 취침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세요. 패치 성분이 밤새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은 근막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패치를 떼면 그 부위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80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0년 넘게 시달린 허리 통증이 2달 만에 크게 개선됐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패치 없이는 잠들 수 없어요. 아침에 몸이 정말 가볍거든요. 이 방법은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주부터는 낮에도 한 번씩 패치를 붙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텔레비전 보는 시간처럼 오래 앉아 있을 때 좋습니다. 그냥 통증 부위에 직접 파스를 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픈 부위에 직접 파스를 붙이지만 이미 통증이 심한 부위는 염증이 있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족부 자극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마치 오염된 강물을 정화할 때 하류가 아닌 오염원이 있는 상류를 정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2세 정영식 할아버지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면 잠깐 시원했다가 다시 아팠지만 발바닥 반사점에 붙인 후에는 효과가 3일 지속됐습니다. 이제야 진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족부 자극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3가지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가락 운동입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렸다가를 20번씩 3번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발바닥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발바닥 롤링입니다. 테니스공이나 딱딱한 고무공 위에 발을 올려 앞뒤로 굴려주세요. 한 발당 3분만 해도 족부 근막이 이완됩니다. 안전을 위해 꼭 앉아서 하세요. 83세 이정자 할머니는 처음엔 균형 잡기가 어려웠지만 침대에 앉아서 하니 매일 즐겁게 실천했습니다. 이제는 공 위에서 발바닥 굴리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셋째,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의 아치가 낮아지고 발바닥 패드가 얇아집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두꺼운 밑창과 발볼이 넓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기능성 깔창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76세 송민호 어르신은 평생 구두만 신다가 쿠션 좋은 운동화로 바꾼 후 이틀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돼요. 이 방법들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본 결과 약 80%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일은 매일 실천해 보세요. 통증 정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매겨 시작할 때와 2주 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일은 매일 실천해 보세요. 통증 정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매겨 시작할 때와 2주 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패치 붙이기 전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3분만 덮어두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69세 윤영미 할머니는 전에는 이틀은 지나야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패치 붙인 후 발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까딱까딱하거나 발바닥을 바닥에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합니다. 82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발가락 운동을 하면서 패치를 붙이니 무릎 통증이 확실히 빨리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밤에는 양말을 신으세요. 패치 붙인 후 얇은 면양말을 신으면 체온이 유지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73세 장민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확실히 부드러워요. 마치 새 발을 얻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 있다면 왜 모든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대의학은 주로 증상 완화에 집중합니다. 약물과 수술이 주된 치료법이죠. 또한 짧은 진료 시간에 이런 자가 관리법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이런 세부적인 방법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적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과학성이 만나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죠. 족부 자극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모든 통증에 마법처럼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이나 급성 염증, 골절 등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족부 자극법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보조적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일주일 내에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속하면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정도와 기간,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30년 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항상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족부 자극법을 석 달 꾸준히 하시고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는 진통제 없이도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요. 85세 이명숙 할머니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첫 이틀은 변화가 없어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담요가 벗겨지는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는 동네 발박사가 되셨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족부 자극법의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장비나 특별한 시술이 필요 없고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시중에 파는 보통 파스나 반창고, 소금물, 테니스공 정도면 충분하죠.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70세의 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머니는 마취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하셨죠. 그때 저는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하다 족부 반사요법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지만 어르신들이 실천하기에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던 중 족부 자극 패치법을 개발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첫 번째 환자였는데 넉 달 후 지팡이 없이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들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고 놀라운 결과들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면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87세 박인수 할아버지는 통증이 줄어들자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족부 자극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입니다. 발바닥 자극과 함께 평소 자세와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볼 때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과 발목이 90도를 이루게 하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잠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74 세박순이 할머니는 발바닥 패치와 함께 바른 자세를 신경 쓰니 목 통증이 훨씬 빨리 좋아졌어요. 이제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습관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불균형과 순환 장애가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통증 없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발부터 시작해보세요.